미래부 장관님께. 지난번에 이제 대학에서 기초 연구기비가 축소돼서 힘들다라는 청원서가 지금 국회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초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아마 주된 내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봤더니 기초 연구비가 증액은 됐는데 지금 850억 정도 증액이 됐고 신규 과제로는 지금 103개 정도가 이게 증가된 수치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대학 쪽에서는 전임 교수가 지금 6만 5천 명인데 신규 과제 103개 증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면서 어쨌든 신규 과제가 1000개 이상은 좀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의미 있는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그게 뭐 올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생애 첫 연구비를 1000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강유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쓰는데, 사실은 그 예산도 지금 여기저기 각 부처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조단위 예산인 것 같아요. 누적을 해 보면. 근데 이게 가령 지금 이제 포닥만 가지고 연봉 5천만 원짜리 연봉 5천씩을 지급하는 사람을 가령 정부나 아니면 출연연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짜리 1000명을 고용하면 1년에 50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매년 이공계 박사들이 한 2,000명씩 나오는데 가령 이 2,000명을 전부 고용한다. 이래봐야 지금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 규모에서는 1000억 정도여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좀 고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용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PBS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 전제하에서 본다면 차라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지금 2,000명을 지금 연간 1,000억씩인데 5년 고용해봐야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지금 R&D 예산 7조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근본적인 우리가 관점의 방향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2,000명을 다 고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대학의 기초연구비 조금 어떤 증액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미래부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뭐 당장에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한번 좀 철학적인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가 지금 미래부에서 보면 미래부 정책 이해도 재고사업 예산으로 5.9억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SNS,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미래부에서 외주를 줘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굳이 외주 줄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면 이게 5.9억 원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한다고 치면 5천만 원짜리 인건비 10명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3천만 원짜리 인건비로 된다면 한 10몇 명까지는 고용이 가능한 숫자에서 이게 과연 외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공무원 적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면 정보진흥원을 통해서 국제 IT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보면 벨라루스하고 콜롬비아에 대해서 쭉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벨라루스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기술 협정이 지금 안 체결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협력협정까지 같이 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장관님께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과학기술협력센터하고 지금 KIC 센터도 조금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창조경제가 결국 본질 실제 일선 현장에서 본질은 스타트업 지원 아니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 정책 사업이 지금 창조경제다 보니까 미래부가 또 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산하의 테크노파크하고 이 연계성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낭비를 줄이는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어차피 각 부처별로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얼마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거는 제가 뭐 연말에 국정감사 때 이제 비율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지금 뭐 예산을 깎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좀 현장에서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키스테이스도 보면 뇌과학 사업이 75억짜리 예산이 있고 또 IBS에서도 지금 뇌인지연구단 80억짜리 사업이 있고 뇌과학연구원에서도 또 249억짜리 사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이게 뇌 문제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에서 각각 연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게 자재라든지 또는 이 연구 각각의 연구가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기술센터하고 수리과학연구소는 지금 정부 연구소들을 조금 좀 부설기관들을 좀 재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딱히 지금 굳이 뭐 예산에 대한 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편과 같이 연계해서 좀 한번 좀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면심사로 그 우수과학자 포상 사업을 해서 이제 상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상을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심사 비용이 상금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통상 보면 포상금이 40%라면 포상에 따른 심사 비용이 한 60% 정도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어쨌든 서면 질문서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경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